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오늘 월요일 증시가 마감이 되었죠. 월요일을 놓치신 분들, 오늘 매수하신 종목들이 안 올라가셨거나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뭐 사셔야 되는 건지 그거 설명해 드리는 시간, 종목을 좀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그 부분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 이번 주에 뭐 살지 종목 공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섹터 외에 다른 일반적인 섹터의 종목들도 한번 은근슬쩍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 필히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증시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사항이 있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조정을 조금 다소 크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증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것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간 지금 6월 19일 월요일 오후 6시 4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시간의 거래까지 다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살짝 쿵 눌러줬어요. 0.6% 정도가량 살짝 쿵 눌러주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름 잘 버텨주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영상을 업로드해드리지 않았어요. 일단 미국 증시라든지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휴장일이기 때문에 사실 내일 증시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자, 뭐가 됐든지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큰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버텨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은 요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상승 종목 1100개, 오늘 상승 종목 1100개, 그 다음에 하락한 종목이 1100여 개, 거의 이 정도인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종목, 하락한 종목이 거의 비슷한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62% 소폭 조정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박권으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오늘 수급적인 부분은 어떻게 돼 주었냐, 개인들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선물시장까지 매수 포지션, 반대로 오늘은 외인이라든지 특히나 외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많이 취해줬어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매도 포지션을 같이 취해주게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으로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살짝은 나아졌거든요. 그 여파가 조금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요 수급만 놓고 본다면 안 좋은데, 사실 여태까지의 뭐 매수라든지 매도 포지션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큰 매도 물량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옵션 시장에서는 크게 뭐 특별한 매수 매도 물량은 없습니다. 특이 동향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0.79% 살짝 쿵 반등을 해주었는데 아직 1282원 1282원대로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이다. 요것도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유가 1.58% 정도가량 소폭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고, 금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버텨주면서 마감이 되어, 그래서 유가라든지 금가격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소폭 반등을 해주었지만 큰 흐름으로만 놓고 본다면 아직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우리가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증시라든지 오늘 중국 증시라든지 대만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는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약세 흐름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살짝 쿵 눌러주는 약세 흐름이거든요. 현재 시간으로만 놓고 본다면 유럽 증시도 조금 조정을 받는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정 패턴이었다,
약세 흐름이었다. 일단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죠.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내일 미국의 선물 지수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움직일 것 같은데, 자, 차트를 보면서 잠시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큰 그림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코스닥이 일단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잘 버텨줍니다. 잘 버텨주고 있고요. 큰 그림으로 오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가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들도 오늘 1100여 개가 상승을 했죠. 하락한 종목도 있지만 상승한 개별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나름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잘 버텨줍니다. 잘 버텨주는 모습이고, 일단 정고점 부분이죠. 정고점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뚫고 올라갈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흐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뚫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있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일단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 날 나름 양봉이었는데, 양봉 이런 거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 이런 거 여러분들 이거 뭐냐 망치 캔들이라 가지고 무조건 올라간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게 됐는데, 자, 최근에 거의 한 일주일 정도가량은 눌림목 구간의 조정 패턴이었다. 조정 패턴이었는데, 일단은 20선까지 안착해 있는 20선 위에서 버티고 있는 코스피 지수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20선을 맞았다고 무조건 올라가냐? 그건 아니에요. 맞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20선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일 이제 움직임의 패턴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일단 큰 그림으로서는 이 주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아직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세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주 연속으로 반등을 주었었던 코스피 지수, 저번주 이번주 살짝쿵씩 눌려주는 패턴이거든요. 만약에 눌려줬다가 추가적으로 눌러준다 하더라도 얘는 한번 다시 튀어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가 지금 2600포인트잖아요. 2609포인트인데 얘가 만약에 2600포인트를 깨고 2500포인트대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눌렸다가 다시 한번 튄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삼으셔도 괜찮다. 반도체 큰 종목군들은, 작은 종목군들은 이런 거 상관없이 튈 종목군들은 튀지만, 큰 종목으로 봤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2차전지는 먼저 튈 거다. 반도체는 만약에 눌러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접근하셔도 괜찮다.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내일의 요 코스피 지수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죠? 100% 이렇게 갑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일단은 흐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내일 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추세를 깬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다. 큰 추세는 여전히 증시가 윗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 대폭락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 추세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횡보장세 혹은 반등의 눌림목, 반등으로 가져가는데 그 사이에 눌림목 구간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증시가 무슨 폭락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 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유가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움직이는 수급적인 부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이런 느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우리가 대폭락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든지 회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아직까지는 쪼실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좁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는 지금 수익을 먹어야 되는, 돈을 벌 기회의 그 중심에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종목군들,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2위, 3위 종목군들 중에서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렇게 세 종목군들 중에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하락했어요. 한 4%대 3%대. 근데 삼성전자는 남 잘 버텨줬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자,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하락을 많이 줬다면 아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좀 많이 하락했을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잘 버텨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는 패턴으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코스피 지수도 그대로 끌어올려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일도 뚫고 내려간다? 20선을 뚫고 내려간다? 그럼 코스피 지수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20선에서 안착했다라는 거예요. 안착했지만 여기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똑같이 20선이지만 내일 삼성전자가 내려가면은 코스피도 같이 내려가요. 근데 삼성전자가 내일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 코스피도 같이 튀어 올라가겠죠. 그런 느낌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인들의 매수 물량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공매 물량 그렇게 많이 안 달라붙어 줬거든요. 그죠? 최근에 달라붙어주는 기관들은 사실 저번주 금요일에 좀 매도 포지션을 취했지만 아직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번주 금요일 그 다음에 오늘도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살짝쿵 들어와 줬지만 그렇게 엄청난 매수 포지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여전히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얘네들이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높겠다 아니면 내릴 가능성이 높겠다.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는 맞죠. 그죠? 자, 그럼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럼 결국 뭐냐? 만약에 내려가 주게 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계속해서 저번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지금은 상승장애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횡보장으로 갈지 아니면 반등장으로 갈지는 모르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도 대세 상승장까지 일본처럼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장, 그러니까 대형주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러면 개별 종목군들, 그러니까 좀 큰 섹터적인 부분에서 반도체라든지 2차 쪽이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대형주보다는 그래서 제가 개별 종목군들로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굳이 대형주를 잡으신다라고 하시면은 그걸 또 대형주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저는 지금처럼 만약에 호결을 눌러주게 된다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접근하셔도 괜찮겠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개별주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오늘 좀 많이 빠졌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4.6% 정도가량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졌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이 부분을 누가 다 아이고 잠시만요. 누가 다 떠안았다? 개인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인과 기관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차익 실현을 많이 실현한 겁니다. 그죠? 만약에 오늘 4.5% 정도가량 쭉 빼면서 외인만 팔고 이거를 기관이 잡았거나 아니면은 기관이 다 팔고 이거를 외인이 잡았거나 아니면은 제3주체가 잡았거나 이렇게 됐다면 내려왔다가 끌어올려줄 수도 있겠거니 싶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만 놓고 봤을 때는 여태까지 주체가 외인과 기관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오늘 차익 실현 매물, 그러니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태까지 끌어올렸었던 주체가 외인과 기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태까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렸었던 주체가 누굽니까? 외인과 기관이에요. 다 끌어올려 놓고서 어느 정도 윗 가격대에서 외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개인들이 잡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개인이 샀으니까 떨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확률상은 높겠죠. 자, 그러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오를까요 내릴까요 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3000억을 개인들이 샀어요. 그만큼 외인과 기관이 팔았다고요. 앞으로 더 얼마나 팔지는 내일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반대로 외인과 기관이 다시 사면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겁먹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외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로 다시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끌어올려줘야 돼요. 자, 그럼 반대로 개인이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군들도 저는 많이 봤는데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종목이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몇 조입니까 여러분들? 몇 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인데 얘가 137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죠? 삼성전자가 420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135조, 137조라는 이 큰 종목을 과연 개인 투자들이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가 강력해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데 아직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확률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LG 에너지솔루션을 지금 사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일단은 관망합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굳이 우리가 내려갔다고 싼 것처럼 보이니까 매수한다?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싸다고 사시는 게 아니라 바닥을 잡으시려는 그런 투자 방식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주가를 내려왔으니까 끌어올려 주게 되면서 매수세가 많이 달라붙어주는,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 주려고 하는 그 스마트 머니가 달라붙어 줬을 때 저는 들어가부터 조금 제가 이 주가를 만약에 지금 56만원이거든요. 56만원에 산다는 이 느낌이 아니라 내가 58만원에 사더라도 조금 더 윗가격에 몇 프로 더 위에서 산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스마트 머니가 달라붙어주는 부분을 보고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약세거든요. 약세 전환이거든요. 물론 아래 일단 단기적인 지지 라인은 뚫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아직 중장기적인 포지션은 아래에서 매수세가 좀 대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끌어올려 주게 된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그거를 믿고 저가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마음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관망하시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전히 외인 기간에 매집 물량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어디서 저가 매수가 달라붙을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다음 달이 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시죠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가 있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SK 하이닉스를 본 다음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SK 하이닉스도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같이 3.4% 정도가량 내려가면서 마감을 하게 되었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외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니까 개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주가를 내려갔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셔야 돼요? 외인과 기관이 파니까 내려갑니다. 자, 그럼 SK하이닉스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 종목이란 말이에요. 큰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개인들이 끌어올리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멱살 잡고 끌어올려줘야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거 삼성전자처럼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그렇게 많은 매도 포지션은 아닙니다.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매집 물량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매도 물량은 아니지만 근데 일단은 외인과 기관이 오늘 팔면서 내려갔으니까 좀 내려갔을 때 조정 눌림목 구간 가져간 다음에 저가 매수가 달라붙어 주는 모습을 포착한 다음에 같이 달라붙으셔야 돼요. 근데 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좀 다릅니까? 조정폭이라든지. 왜냐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최근에 좀 많이 반등을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이격이 생겼으니까 쉬어가는 조정 눌림목 구간이 가져갈 수도 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직 걱정할 정도의 구간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내려갔다가 다시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가격대가 이제 지금 14,800원인데 여기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잡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다면은 몰라요. 내일 저점이 잡힐지 이런 것들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다만 그 부분을 보면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눌리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으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내일이랑 내일 모레 계속해서 실시간적으로 대응해 드릴 거니까 그거 보면서 같이 보시자. 오케이?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일단은 제가 여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라는 말씀, 이 가격대를 일단은 지켜줍니다. 지켜줘요.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 하면은 그렇게 막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요 라인권, 여기 저점 라인권을 보면서 얘는 이거 깨지 않으면은 반등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요?
제가 요때 장대 연봉 터진 날, 요 6월 14일 날 사이다 경제연구소 요때 6월 14일 날 에코프로 심층 분석 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이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날? 자, 내려왔지만 여기 라인 지켜주면은 반등 줄 수도 있다. 수급적인 부분이 다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적인 부분과 모양과 그 다음에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매수세다.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 에코프로는 고점 부분이거든요. 가장 역사상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은 얘는 신과 랠리를 다시 한번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또 뚫지 못하고 내려오게 된다면은 아마 요 아래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달라붙어 주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조정 국면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중에서 뭐가 제일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일단 저는 에코프로가 가장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오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얘가 제일 잘 가니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고 더 이상 아직은 매도 물량이 또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는 종목군들이 또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론 위험군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러한 윗 가격대에서 놀고 있는 종목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잠시 후에 종목군들 오픈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종목군들을 놓고 보실 때 저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때 제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언제 6월 요때 아니 요게 아니죠. 요 5월 요때부터 기다리면 또 뭡니다. 다음 주 금등 종목은 요때부터 6월 투자 전략. 그죠? 그래서 요럴 때 사서 올라가면은 수익을 언제 청산하지, 언제 수익 매도하지,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 만약에 에코프로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서 사셔라 라는 말씀보다는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만약에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면은 저는 요렇게 좀 내려와서 끌어올리기 직전에 저가 매수세가 달라붙어주는 모습이 보였을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형주적인 부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대형주로만 놓고 본다면은 이러한 흐름으로 시작한 하루였습니다. 월요일 증시였기 때문에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라든지 특히나 반도체라든지 특히나 2차전지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조금 내일 더 봐야 됩니다. 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증시가 폭락하냐?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들은 오히려 오늘도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지만 내일 모레 이번 주 내내 6월 내내 올라갈 종목군들은 저는 계속해서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매수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 그 종목 지금부터 살펴보자고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까 하면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5가지 섹터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2차전지, 그죠? 두 번째 반도체, 그 다음에 세 번째 4차 산업, 4차 산업,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바이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4차 산업,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 이렇게 5가지 섹터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자, 2차전지가 먼저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2차전지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올라갔습니까? 개별 종목군들은 올라갔어요. 근데 대형주는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아직 많지는 않다. 그렇죠? 4차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자동차 관련주들은 개별 종목군들에서 찾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요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삼전,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처럼 엄청 큰 종목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안에서 반도체, 4차 산업, 바이오도 있긴 한데 일단은 반도체라든지 4차 산업 쪽의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번주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군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이렇게 반도체라고 딱 찾으시면은 장비도 있고 재료 부품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어요. 대표주들은 빼고. 자, 그러면은 장비 종목군들 중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몇몇 개 종목군들을 찾은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좀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무래도 뭐 심택이라는 종목군들도 있을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1조 1000억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뭐 심택 같은 종목군들도 괜찮고, 심택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고요. 추세 살아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뭐 동진세미킴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추세 살아있고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머니가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쪽. 그다음에 뭐 이종호 샘시 NS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이 좀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개별적으로 매수하거나 추천을 드리는 거는 개별 종목들이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공개적인 영상에서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큰 종목군들 위주로 안내드려야 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TCK라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1조 2천억짜리인데 자 추세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머니 달라붙어주고 있어요. 제가 몇몇 개 찾아 넣었었던 종목군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고요. 이것도 시가총액이 한 5,700억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뭐 DBI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군들, 뭐 테스 뭐 이런 것 보면은 거의 다 뭐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이러한 종목군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큰 그림에서 지금 하방 추세, 방금 보여드렸던 차트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차트인가요? 아니면은 약간 조금 위로 올라갈 듯 말 듯한 추세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 느낌에, 물론 추세가 윗방향으로 했다 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올라가는 저 추세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뭔가 힘이 없거나 스마트머니가 달라붙어 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빼요. 그러니까 무조건 차트가 조금 그러니까 뭐 단기 이평선 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추세가 윗방향인 것처럼 한다 하더라도 얘가 만약에 가다가 스마트머니가 빠지거나 단기적인 차익실현 매물이 빠지면은 그냥 바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이러한 종목군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도 나쁘잖아요. 자, 그래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이런 느낌,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자리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좀 몇 개 찾아본 종목군들 많은데, 반도체 쪽은 사실 최근에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반도체 쪽은 요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4차 산업 수주를 좀 몇 개 있어요. 보면은 최근에 IM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IM, 그죠? 그 다음에 뭐 큐렉소,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각계전투입니다. 각계전투에 올라가는 종목군은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롯데정보통신 이런 것들도 뭐 괜찮네요. 그 다음에 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리를 버텨주긴 합니다. 버텨주긴 하는데 얘는 조금 더 끌어올린 다음에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근데 시가총액이 좀 많이 작아요. 1100억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게 지금 보이면은 잠시만요, 호가 자체가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붙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좋기는 하는데,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기에는 시가총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종목을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이라고 표현할까요? 주포들이 스마트머니가 올라가다가 붙네 하면은 차익실현 매물 내놓고 쫙 뺍니다. 그런데 나쁘진 않아요, 이런 것들. 아마 개별적으로 이제 하면은 제가 알게 모르게 추천을 드리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잘 버텨주고 있죠. 그리고 AD칩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살아있고 스마트머니가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은 나쁘지 않다. 지금 잠시만요,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유니캐스트는 조금만 더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버번드체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적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조금 제가 아까 봤는데 계속해서 관망합시다. 약해요. 얘네들이 올라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4차 산업종에서는 다 뺐나요? 일단 포스코 DX라는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거의 한 2조 정도 가량 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푸른기슬, 근데 이거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라고 한다면은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요거 1800짜리인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뭐 이 정도 단기간적으로 가져가기에 괜찮을 만한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4차 산업 종목군들을 아까 방금 전에 살펴보는 시간 가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군들 중에 4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단기간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제가 방금 전에 이런 거 괜찮습니다 라고 했던 종목군들 있죠? 그런 거 4차 산업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바이오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는 제가 좀 따로 빼놓을게요. 그리고 오늘 조금 더 다른 거 봤던 게 항공주도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항공주도 나쁘지 않아 보였고,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요쪽 나쁘지 않았고, 이 두 가지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가항공, 항공주 딱 치면은 항공 저가항공사 이렇게 있는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최근에 괜찮죠. 눌러주면은 또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AK홀딩스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부산이라든지 대한항공도 최근에 흐름 괜찮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흐름 괜찮단 말이에요. TA홀딩스 이건 추총이 좀 작으니까 패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최근에 추세는 만들어주고 있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 좋단 말이에요. 눌러줬다가 움직일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공 관련된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조선기자재.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대창솔루션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라간 종목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매수 포지션에 이런 거에서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괜찮을 만한 종목군들이 또 SK 오션 플랜트 시가총액이, 근데 요것도 나쁘진 않네요. 그 다음에 삼형 ENC 같은 경우에도 근데 요거는 조금 애매해요. 그 다음에 STX 엔진 요것도 전반적으로 근데 추세는 다들 괜찮죠. 추세는 살아있고, SNW 같은 경우에도 이건 안됩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 이런 거지만 잘만 찾아, 개별 종목군들인데, 이거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적으로 제가 아까 봤을 때 이런 것들 나쁘지 않거든요. 아마 제가 이러한 공개 영상이 아니라 우리 이제 사이다 경제연구소 이제 문의해 주시는 거 있죠. 요거 여기로 010-5917-2348번으로 이제 문의하거나, 자 우리 구독했습니다 하면 저희가 무료로 종목 안내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께는 저는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보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라든지 목표가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아니면은 혹여라도 이제 단기간적인 종목은 손절가라는 이런 것들 다 같이 해가지고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나쁘지 않죠. 근데 다만 공개적으로 이거 매수하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시가총이 작아요. 자, 근데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화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거 시가총이 작네. 근데 이런 건 나쁘지 않은데 공개적으로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자, 조선기자재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5,400억대인데 이런 것들 괜찮죠. 제가 볼 때는 이런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BMT도 괜찮고요. BMT 같은 경우에도 1,400억대. 시가총이 좀 다 작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는 잘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시가총액이 다 작은 것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군들, 중소형주, 그죠? 그런 종목들이 잘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잡으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3,700억대인데 이런 것들도 저는 추가적으로 단기성으로 잘만 잡으신다면, 그러니까 방금 지금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지금 이 오늘 끝난 가격대에서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끌어올리기 전에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그걸 찾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바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잘만 잡으시면은 이런 종목들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다 괜찮죠. 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한 3,800억대인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말씀드렸던 섹터 뭡니까? 반도체. 그 다음에 뭐 말씀? 4차 산업.
그리고 항공주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선기술 쪽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갔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잘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맨 처음에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얘네들이 그거잖아요. 방산 관련주잖아요. 무기를 팔고 방사포라든지 아니면은 K9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하는데, 얘네들은 수출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실적이 좋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 막 우리나라에서 뭐 전쟁이 나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보면은 뭐 빅테이크 올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살짝 반등은 좋네요. 한일 단조가 많이 올랐습니까? 오늘 한일 단조 조금 오르긴 했네요. 방산 관련주 쪽도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사실 주말 동안 이제 러시아라든지 러시아 측에서도 그렇고 계속 좀 티격태격하는 말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금적인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당장 미친듯이 많이 올라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얘네들도 뭐 단기적 흐름은 나쁘지 않네요 보니까. 근데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고 해가지고 당장 우리나라에서 뭐 전쟁이 나냐 이런 느낌으로 잡아보시면 안 돼요. 갑자기 막 3차 대전으로 간다?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켜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올랐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느낌으로 잡아가시면 안 된다. 요거 설명을 드리려고 이 두 종목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이거 말고도 사실 개별 종목군들은 많아요. 뭐 S&T 모티브라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좀 다른 쪽이란 말이에요. S&T 모티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이거 좀 괜히 오픈했네요.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은 많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디서 타점을 잡으시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단기적으로 뭐 매수의 관점으로 잡아가셔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셨다가 이 사이다경제연구소의 사이다경제연구소 왜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가져도 괜찮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시면 좀 아시지 않을까. 여태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게 올라가나. 그죠? 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크게 잃지 않는,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또 각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생활이 있고 생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접근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종목을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드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언제 사야 되는지, 지금 가격에 사야 되는 건지, 만약에 올라가면 어느 가격대에서 우리가 또 좀 청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만약에 혹여라도 이게 주가가 다시 사라고 했는데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뭐 손절가라든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포트폴리오에 다 짜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그거대로 일단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거를 어느 가격대에서 사십시오, 어느 가격대에서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라는 말씀은 공개적인 부분으로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께서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니까, 진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단기간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잡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사이다경제연구소 저희 대표번호입니다. 저한테 010-5917-2348번으로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사이다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조건 없이 그냥 무료로 이런 단기성 종목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한 3주 정도가량 3-4주 정도가량 계속해서 이제 영상을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실질적으로 문의가 좀 제법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반도체라든지 2000전지라든지 아니면 방금 전에 지금 보여드렸었던 이 단기성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문자랑 카톡으로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혹여라도 이제 이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나도 한번 좀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무료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010-5917-2348번호로 그냥 문의라고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냥 구독이라고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날에 확인하고 다음날에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로 종목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 여태까지 개별적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데서 이제 하다가 뭐 많이 물리신 분들, 종목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거는 이 종목을 다 팔아야 되는데 지금 손실권인 경우가 많으신 분들,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 그거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거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부분도 저희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 해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역할은 지금처럼 시장을 읽어드리고 그 안에서 어느 섹터에 돈이 달라붙어주고 어떠한 섹터는 좀 조심해야 되고 나 관망해야 되고, 그 안에서 돈이 달라붙어주는 섹터 안에서 지금 방금 보여드리는 종목군들처럼 어떠한 종목군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금 배팅을 해야 되는 건지,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어디에 배팅을 해드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뭐 항공주, 뭐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 이런 종목군들은 왜 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뉴스적인 부분을 이 종목을 막 다른 유튜브라든지 뭐 경제 방송이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막 이 항공 관련된 거 자료를 막 어마무시하게 찾아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뭐하고 이건 이것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기대되고 뭐되고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반대로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그런 분들도 보시면은 매일매일 그런 섹터의 매일매일 종목군들, 매일 내일 올라갈 섹터, 매일 올라갈 종목군들의 그 정보를 찾아가지고 영상을 업로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실전에서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회원분들께 리딩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해주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거 하느라 바쁩니다. 종목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면 2,300여 개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런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안 돼요, 여러분들. 언제 그렇게 합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아침 8시부터 일단은 4시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종목 움직이는 거 봐야 되죠. 그 안에 4시부터 10시까지 시간에 다니까 움직이는 거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영상 촬영을 해야 되죠. 그럼 언제 하죠? 밤에 합니까? 새벽에? 그거를 굳이 종목 찾고 그거 하는데 저는 더 오히려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뉴스를 찾려면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은 2,300여 개라는 종목군들을 그렇게 성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저는 역으로 좀 의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아하다라는 말씀을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필요 있나요? 단기적으로 돈이 달라붙어주는 종목만 찾아서 안내를 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그렇게 못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뉴스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뉴스가 그 프리젠테이션을 해가지고 그 종목이 실적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뭐가 이렇게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SY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고 막 이런 것들 뉴스 막 찾아가지고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 뉴스가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한 뉴스인지 진짜 참된 뉴스인지는 우리가 겪어봐야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한 뉴스가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믿고 배팅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실제로 스마트머니가 달라붙어 주냐 안 붙어 주냐, 거기에 추세가 살아있고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힘이 강하냐 안 강하냐,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종목군들은 다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저는 계속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오늘 돈이 달라붙어주는 섹터가 있고요. 또 내일 또 돈이 달라붙어주는 섹터와 종목군들이 다를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 방산주 관련 종목군들도 많이 올랐고 일반적인 종목 올라다 칠게요. 내일도 얘네들이 올랐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대로 또 다른 섹터의 다른 종목군들이 또 돈이 달라붙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주도 다르고 다음 주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머니가 달라붙어 줬냐 요거 보고, 돈이 항상 시중에 어디에 달라붙어 주고 있는지부터 크게 시장부터 섹터로 가고 종목으로 가서 그 종목을 먹는,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패턴을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와 저와 함께 계속해서 나아가고 수익 실현하면 되시겠다. 아시겠죠? 여태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고 알려드렸던 대로 그대로 움직였듯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나쁘지 않으니까요. 오늘 시간에 다니까 상승한 종목군들은 딱 이렇게요. 구경 GNM, 스페코, 그 다음에 모헨즈, 그 다음에 포스코덱스도 조금 올랐네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죠. 요거 4차 산업 쪽이었는데 이건 시가총액 뭐냐 이거 시간으로 올랐으니까 조금 이거는 위에서 굳이 사시지 말라고 했어요. 자, 시간의 상한가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합시다. 굳이 여기서 매수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가총액 시간으로 상한가를 간 종목은 내일 시가가 빵 뛰어서 출발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여기서 고점에서 시가를 10%든 20%든 뛴 상태에서 달라붙어 주면은 윗꼬리를 찾던 뭐하든지 간에 쭉 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은 뭐냐? 굳이 위에서 사실 필요 없다. 위에서 사실 필요 없다. 아래에서 사셔라. 아래에서 사셔라. 우리가 또 저점에서 산 종목이 또 시간의 상한가로 가서 다음날 시가가 20% 20% 뛰어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자. 투자는 이런 거다. 왜 굳이 좀 조급해가지고 위에서 사시려고 하십니까? 그거 조금 5% 10% 그 먹고 자는 그 마음은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당하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투자 방식을 저는 꾸준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오늘 시간에 상한가 종목은 요 종목군들이니까 내일 조금 조심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